안녕하세요. 데싸예요. 이 채널은 제가 지금 13주 된 다미를 키우면서 속설이 아닌 근거 있는 육아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육아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전유 후유 신경 쓸 필요 없는 이유. 모유 수유 정말 해본 사람 아니고는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해보기 전에는 젖 먹이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모유수유 전문가니 강의니 컨설팅이니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모유수유를 직접 해보니 양이 너무 부족할 때도 있고 너무 많기도 하고 아기가 사출 때문에 잘 못 먹고 막 울기도 하고 전몸살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기가 먹는 유일한 영양분일 수도 있다 보니 잘 먹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이런 불안감 중 하나가 전유 후유 불균형에 가는 건데요. 아기가 젖을 작게 먹으면 전유만 먹게 되어서 영양분이 많은 후유를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정보를 접한 엄마들은 우리 아기도 전유만 먹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게 되는데요. 전유 후유에 대한 걸 몰랐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텐데 어디서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 수유를 하는데 아기가 5분씩만 먹고 잠들더라고요. 검색해보니 아기가 5분 미만으로 젖을 먹으면 그 뒤에 나오는 후유를 못 먹어서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아주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거나 전유를 유축해서 조금 빼내고 수유를 하라는 그런 조언들이 있었어요. 전유 후유 때문에 일부러 수유텀을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글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수유텀 없는 아기가 행복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언급했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그럼 아기가 못 먹고 남은 후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수유 때는 다 리셋되고 다시 전유부터 시작하는 건가? 만약에 다음 수유가 10분 뒤에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공부해본 결과 결론은 전유 후유 불균형,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이유는 모유량이 아주 과다한 경우를 빼면 아기는 하루 동안 전유와 후유를 다 먹게 되어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전유와 후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보 출처는요. 세계의 호주와 미국의 모유수유센터 홈페이지와 켈리맘이라는 육아 전문 웹사이트예요. 켈리맘은 과학적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본 포스팅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소스라고 판단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전유 후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까요? 모유는 가슴의 유관 끝쪽에 있는 알비올리라고 하는 포상 조직, 즉 주머니 같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알비올리는 폐에 있는 공기 주머니인 폐포를 뜻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주머니 같은 조직을 모두 알비올리라고 해요. 여기서 모유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전유와 후유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종류의 모유가 만들어져요. 모유가 가슴에 차오르면서 지방은 그 특성상 액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알비올리의 벽에 많이 붙어요. 수유가 시작되면 아기가 더 편하게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모유 사출이 2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나요. 사출은 뭔지 아시죠? 물총처럼 모유가 세차게 나오는 그 사출 말고 원래 뜻은 아기가 빨기 시작한 몇 분 후에 모유가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뜻해요. 아기가 더 잘 먹을 수 있게요. 이 사출 반사에 의해 유관이 쥐어 짜이면서 지방 덩어리들이 유관을 따라 유두 쪽으로 흘러가요. 이 지방 덩어리들이 유관을 따라 유두에 도착하게 되면 나오는 모유의 지방량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지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유를 후유라고 하고 그 이전의 지방량이 낮은 모유를 전유라고 해요. 그림으로 보면 이 포도송이 같이 생긴 게 모유가 만들어지는 알비올리, 덕트라고 되어 있는 이 관을 따라서 밀크풀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아리올라, 즉 유두를 통해서 모유가 나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유에 함유된 지방량은 모유 수유 시작 후 몇 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가슴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즉 말랑말랑한지에 따라 높아져요. 아까 그림을 다시 볼까요? 모유가 만들어지고 이 밀크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지방의 상당량은 알비올리의 벽에 붙어 있고요. 가슴이 빵빵한 상태에서 수유를 하면 밀크풀에 있는 전유가 먼저 나가겠죠. 수유가 끝나고 남은 밀크풀의 모유는 이미 알비올리에서 흘러나온 지방들과 섞여 있는 상태예요.
모유가 금방 빵빵하게 차오른다면 다시 희석이 되어서 지방량이 낮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슴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유의 지방량은 높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아기는 아침에는 가슴이 빵빵한 편이니까 전유를 많이 먹지만 매번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가슴이 보통 말랑말랑해지는 저녁 때에는 후유를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즉 하루 동안 아기는 어쨌든 간에 전유와 후유를 골고루 섭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유 후유 불균형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유가 다시 금방 차오르는, 즉 모유량이 아주 과다한 엄마의 경우에는 아기가 전유만 계속 먹게 될 수 있어요. 지방이 유두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모유가 세차게 나오니까 아기가 배가 불러져서 그만 먹게 되고, 모유량이 많다는 것은 금방 가슴이 다시 차오른다는 뜻이므로 지방이 또 희석되어서 다음 수유 때도 전유를 먹게 돼요. 하루 종일 가슴이 빵빵할 만큼 모유가 아주 많은 엄마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경우 모유가 저지방이기 때문에 아기는 필요한 칼로리만큼 섭취하려는 특성에 따라 모유 자체를 아주 많이 먹거나 자주 먹게 돼요. 모유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아기는 모유에 들어있는 유당도 과다 섭취하게 돼요. 유당을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아기가 배앓이를 하고 녹색 거품처럼 보이는 변을 본다고 해요. 다만 녹색 변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당 과다는 아니므로 녹색이라고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전유 후유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엄마의 모유량이 아기가 먹는 양보다 많아서 가슴에 모유가 계속 빵빵하면 뇌에서 모유 생산량을 줄이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즉 아기의 양에 맞게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므로 모유량이 너무 많은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리하면 엄마의 모유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빼면 모든 아기들은 전유와 후유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유량이 과다한 경우에도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자연스럽게 조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전유만 먹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일부러 앞부분을 짜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가슴이 자꾸 비워지므로 모유가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모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전유 후유 불균형이 더 생길 수 있어요. 또 일부러 아기가 한 번에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수유텀을 늘리거나 하지 마세요. 수유텀 관련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인위적인 수유텀은 아기의 식욕 절제 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향후 아이 지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다미는 최근에 갑자기 많이씩 먹기 시작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유가 5분을 넘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특히 졸릴 때는 이렇게 금방 잠들어 버리곤 했는데요. 전유 후유에 대해서 잘 알게 된 뒤로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수유하고 있어요.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뱃살을 검색하셔서 채널에 방문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뱃사였습니다.